천문일지들의 증거. 천문일지 VAT-4956. 이 일지는 느부갓네살 통치 37대 니산후 1일에서 제38대 니산후 1일까지의 천문일지로 그의 제37대 통치년도의 5개월 1, 2, 3, 11, 12월의 관찰이 기록되어 있다. VAT-4956에 기록된 관측된 위치들 중 현대 천문학자들이 30여 개의 행성의 위치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은 이 모든 관측들이 기원전 568년 또는 67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쉽게 입증할 수 있었다. 느부갓네살의 37번째 통치년도가 기원전 568년 또는 67년이므로 그의 첫 해는 36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604년 또는 3년이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이 그의 통치 18년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이었음이 입증된다. 이것은 앞장에서 논의된 7가지 증거에서 증명된 연대와 동일한 시기이다. 이렇게 되자 워치타워 협회는 1914년을 고수하기 위해 이 VAT-4956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로서 다음 3가지의 근거를 들었다. 관측이 오류일 수 있다.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기 때문에 필사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서기들이 당시 통용된 연대기 느부갓네살 37대를 천문문헌에 삽입했을 수 있다. 그들이 이 문서들을 위조했거나 단순히 엉터리 연대기를 삽입했다는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다. 게다가 그러한 논리가 무근하다는 사실은 다음 논의될 천문일지를 포함한 다른 천문 문서들에 의해 완벽히 입증된다. 천문일지 BM3231이 1974년 발표된 기사에서 아브라함 J. 삭스 교수는 이 천문일지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했다. 그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시기의 천문일지로서 기원전 652년의 관측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일지의 날짜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었는지 설명하였다. 이 일지가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 칼 욜로프 존슨은 1980년에 삭스 교수에게 편지를 써서 2가지 질문을 했다. 일지의 어떤 정보가 기원전 652년으로 확정적이 됩니까? 일지의 어떤 역사적 사실이 연대기의 내용과 부합됩니까? 삭스 교수는 답변에서 내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된 일지의 사진 한 장을 동봉했고 2가지 질문에 답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추가했다. 일지의 천문적 내용은 관측된 연도를 기원전 652년 또는 51년으로 명확히 확정한다. 삭스는 수성이 물고기 자리 뒤에 있는 동쪽의 마지막 가시성, 토성이 물고기 자리 뒤에 있는 마지막 가시성, 둘 다 1월 14일 경 화성의 정갈자리 정지점 12월 6일 수성의 첫 가시성이 그 날짜를 오직 하나로 결정시킨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이 일지는 VAT-4956과 기타 일지에 주어진 날짜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독립적인 증거물로 간주할 수 있다. 토성에 관한 기록이 담긴 점토판 BM76738 BM76813. 토성의 관측 기록이 담긴 이 점토판은 14년 동안 매해의 기록, 즉 칸달룬 기원전 647에서 634년까지의 첫 14년 기간 동안에 바빌론력으로 통치년, 월과 일이 적힌 토성의 처음과 마지막 위치를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칸달라누의 치세의 절대 연대는 토성 관측판에 의해 확실히 결정되는데, 이는 문서판에 묘사된 토성의 위치와 바빌로니아 음력의 특정 날짜는 동일하게 관측된 형태의 위치가 적어도 1700년 동안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서판에 언급된 그의 통치 첫 14년은 기원전 647년에서 634년으로 결정되어진다. 칸달라노의 총 통치 기간은 연대기적으로 22년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본 그 문서판은 그의 통치 연대를 기원전 647년에서 626년으로 결정시킨다. 앞서 논의된 문서처럼
토성의 관측 기록이 담긴 이 점토판은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기간이 왕실 명부나 베로수스의 기록에 20년이 누락되었다는 워치타워 협회의 주장을 확실하게 좌절시킨다. 이 기간에 20년을 더한다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의 통치 기간은 625년에서 605년으로 이르는 기간이 기원전 645년에서 625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고, 이는 그의 전임자인 칸달라노의 통치 기간을 647년에서 626년으로부터 기원전 667년에서 646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다시 옮기게 되어야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토성 관측 기록이 담긴 점토판의 천문 현상들은 그러한 변화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월식의 관측 기록이 담긴 점토판. 바빌로니아의 많은 천문 관측이 기록된 판에는 연, 월, 일, 그리고 종종 통치하는 왕의 날짜까지 알려주는 월식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아브라함 제이 삭스 교수는 1955년에 기원전 747년부터 대략 기원전 50년까지 수백 번의 월식을 기록한 약 40개의 문헌을 분류했다. 문서의 약 3분의 1은 월식이 18년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바빌로니아인들이 월식의 주기가 약 18년 11일 또는 음력으로 정확히 223개월의 간격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주기는 바빌로니아 천문학자들이 최소한 기원전 6세기 중반,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까지 월식이 일어날 수 있는 날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었다. 현대 학자들이 이 주기를 사로스 주기라고 부르고, 18년 간격으로 분류된 고대 문서들을 속칭 사로스 주기 문서라고 칭한다. 이 문서들 중 일부는 수세기의 기간에 걸쳐 18년 간격의 관찰을 시리즈로 기록하고 있다. 가장 이른 월식을 기록한 문서는 삭스의 카탈로그에 있는 LBAT 1413에서 1421에 이르는 문서이다. 이 중 마지막 4개만이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일어난 월식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LBAT 1417이 샤마시, 슈무우킨과 칸달라누의 치세 동안의 월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바빌로니아 시대 이전의 마지막 두 바빌로니아 왕위의 섹션 A와 B 역시 신바빌로니아 시대의 기간에 대한 중요한 증거이다. 이 중 4개의 문서와 워치타워 협회의 신바빌로니아 연대기에 함축된 의미를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월식을 알려주는 점토판 LBAT 1417. 현대의 천문학적인 계산에 의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샤마 슈무킨의 첫 해가 기원전 667년 또는 67년이고, 그의 즉위 연도는 668년 또는 67년이었다. 월식은 두 번째 달인 아야루 월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의 4월 또는 5월에 해당된다. 5달은 이전 월식으로부터의 시간 간격을 나타낸다. 그러면 점토판에 기록된 월식이 기원전 668년의 연중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점토판에 기술된 유형의 월식이 과연 있었는가? 그렇다, 있었다. 그러나 워치타워 협회의 연대기에서 샤마시 슈무우킨의 즉위 연도는 기원전 688년 또는 87년으로 20년 전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그해 4월이나 5월에는 결코 월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원전 688년 6월 10일에는 월식이 있었다. 하지만 문서에 기록된 월식은 관측이 불가능한 것과 달리 그 월식은 관측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워치타워의 연대기의 연도는 그 문서를 설명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문서의 다음 내용은 샤마시 슈무우킨 18년, 즉 기원전 650년 또는 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번 월식 역시 관측이 아니라 계산된 것으로 두 번째 달에 일어나지만 지나갈 것 관측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것은 일몰 약 4시간 전에 시작될 것이다. 현대 계산에 따르면 월식은 기원전 650년 5월 13일에 일어났다. 류와 피알라의 목록에 따르면 연중, 그때
해가 지기 30분 전인 16시 25분에 시작되어 18시 19분에 끝났음을 보여준다. 만일 워치타워 협회의 연대기에 따르면 이 월식은 20년 전인 기원전 670년에 발생해야 했는데 그해 4월이나 5월에 월식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원전 670년 6월 22일에 계기월식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점토판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일몰전이 아니라 7시 30분경인 일은 오전에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문서의 내용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 LBAT 1417의 다음이자 마지막 내용은 칸달라노 16년째 라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월식은 바빌로니아에서 관측되었으며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이 나와 있다. 요약하자면 LBAT 1417은 연속적인 18년 간격으로 4번의 월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모든 월식이 686년 4월 21일, 668년 5월 2일, 650년 5월 13일, 그리고 기원전 632년 5월 23일에 일어난 것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 4번의 월식 기록은 사로스 주기에 의해 연속적으로 일어난 기록으로서 워치타워 협회가 주장하는 기원전 7세기의 어떤 해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월식의 기록이 담긴 점토판 LBAT 1419 LBAT 1419는 신바빌로니아 시대부터 18년 간격으로 연속해서 월식이 발생한 관찰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월식 중 2가지는 느부갓네살 통치 14년과 32년에 발생한 기록이다. 그것들은 각각 기원전 591년과 573년에 일어난 월식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왕의 치세에 대해 연대기가 정확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18년 후의 다음 월식에 대한 보도에는 왕실 이름과 연도 번호가 누락되어 있지만 매우 상세한 정보를 통해 기원전 555년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일어난 월식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날짜는 기원전 573년과 기원전 591년이라는 2개의 연대를 확인함과 동시에 더욱 보강시켜준다. 이 해가 느부갓네살의 32번째와 14번째 해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그의 18번째 해는 이 점토판에 의해 또 한 번 기원전 587년 또는 86년을 확인시켜준다. 월식 기록이 담긴 점토판 LBAT 1420 LBAT 1420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18년과 23년 사이의 간격을 제외하고 첫 번째 해부터 29년까지 월식에 대한 기록을 매년 제공한다. 10여 개의 연도가 보존되어 있는 항목에는 약 20여 개의 월식에 대한 세부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모든 월식은 문서에 언급된 연도가 이미 확립된 기원전 연도와 정확히 일치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날짜가 적힌 이 월식의 특정 조합은 바로 앞서 일어난 수십 년 동안의 일련의 월식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점토판만으로도 느부갓네살 치세의 절대 연대를 정립하기에 충분하다. 월식 기록이 담긴 점토판 LBAT 1421 LBAT 1421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원전 563년 또는 62년인 느부갓네살 통치 42년 6번째 달과 12번째 달에 각각 월식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2월식은 실제로 그 해에 이러한 달들에 있었던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문서에 기록된 유형의 월식이 워치타워 협회의 느부갓네살 42년인 기원전 583년 또는 82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점토판은 워치타워 협회의 연대기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살펴본 증거들은 워치타워 협회의 연대기가 잘못되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결론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연구의 결론이라면 이 사실을 예레미야의 70년의 성서 예언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 기간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 땅은 워치타워 협회의 주장에 따라 황폐된 채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워치타워 협회의 예언적 연대 계산에 따라 1914년, 즉 이방인 시대가 끝나는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해 이후로 성경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세계 1차 대전의 사건들이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을 다음 장에서 다룰 것이다.